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사람들은 백만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경험하고 싶은 것뿐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입니다. 작가는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긴 하지만 누구나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럴 텐데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가능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보시면 어떨까요? 낙관주의로 가장된 두려움 파헤치기. 두려움은 갖가지 모습으로 찾아온다. 대개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움이란 단어로 부르지 않는다. 그 단어 자체가 사실상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두려움을 다른 말로 치장해 부른다. 바로 낙관적인 부정이란 말이다. 직장을 그만두길 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다. 직장이 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니라 단지 지루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하는 정도일 때 이 생각은 타당해 보이는 매력적인 착각이다. 그야말로 생지옥은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옥보다 나을 때는 필요한 정도의 교묘한 합리화를 통해 현실을 참게 만든다. 당신은 정말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단지 바라는 바이며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일 뿐인가? 나아질 것이라고 당신이 확신한다면 사실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겠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로 가장한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면 이제는 멈추고 도약을 계획해야 할 때다. 요절한 제임스 딘 같은 종말만 맞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도 무지하게 길다. 3, 40년 동안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는 건 너무나 긴 시간이다. 구원이 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것은 거의 400개월 동안을 꽉 채워 일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지금이 바로 낭비를 줄여야 할 순간이 아닐까? 규칙을 바꾸는 규칙,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몇 가지 일은 잘하지만 나머지 일에서는 완전히 엉망이다. 나로 말하자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서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다른 일들은 끔찍할 정도로 못한다. 내 몸은 무거운 걸 들고 던지는 걸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것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무시해왔다. 수영을 시도해보았지만 물에 빠진 원숭이 꼴이 될 뿐이었고 농구도 해보았지만 석기시대 동굴인처럼 보일 따름이었다. 그 후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그야말로 펄펄 날았다. 갑옷의 모든 틈새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강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수지맞고 재미있다. 강점을 활용해 성과를 몇 배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저 그런 수준의 약점을 고쳐나갈 것이냐 사이의 선택이다.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느니 당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더 잘 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1년에 서너 번 미니 은퇴 라이프 스타일. 만약 당신이 1년에 50주 일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되더라도 14일 동안 10개국을 쏜살같이 둘러본 다음 완전히 지쳐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굶주린 개를 뷔페에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나는 이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여행하기를 권한다. 찍고 떠나기식 여행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미니 은퇴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또는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한 곳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머무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휴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미니 은퇴는 비록 쉬는 것이긴 하지만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서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제거와 자동화 단계를 거쳤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겠단 말인가? 국내에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익숙한 외국의 이 호텔, 저 호텔로 이동하는 틈틈이 찍는 사진을 통해 세상을 보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속도대로 세상을 경험하려고 한다. 이것은 안식 휴가와도 다르다. 안식 휴가는 일회용 행사 같은 것이지만 종종 은퇴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할 수 있을 때 즐겨라 정도라고나 할까? 하지만 미니 은퇴는 반복적이라는 게 특징이다. 다시 말해 미니 은퇴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이다. 나는 지금 1년에 서너 번은 미니 은퇴를 하고 있고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수십 명쯤은 알고 있다. 현실적인 일보다 비현실적인 일이 더 쉽다. 당신이 자신감이 없다면 알아두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을. 경쟁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마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 또 다른 이유에서도 비이성적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하기 쉽다. 유별나게 큰 목표를 세우면 아드레날린이 생성된다. 이 아드레날린은 목표를 이루는 데 동반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시련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평범한 수준의 포부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목표는 영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부채질해서 결국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뿐이다. 주어지는 대가가 그저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 또한 그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스 섬을 일주하는 선상 여행을 위해서라면 벽이라도 통과하겠지만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로 주말 여행 정도를 위해서라면 먹던 시리얼 브랜드조차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콜럼버스 여행을 선택한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 사소한 장애물조차 뛰어넘을 열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낚시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더 잘 되듯이 자신감이 부족한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타를 생각할 때 홈런을 노려야 치기 쉬운 법이다. 큰 목표를 위한 경쟁은 적기 마련이니까. 큰 일을 하려면 당연히 큰 일을 필요로 해야 한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찬반양론 리스트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또한 나쁘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